안녕하세요. 본격 한국 남자 배구 유튜브 비타민 V 에피소드 43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경기는 대전에서 열린 삼성화재 블루팡스와 대한항공 전보스 경기입니다. 경기 자체는 대한항공 전보스가 5세트 접전 끝에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충분히 대한항공이 승점 3점을 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쩌다가 풀세트까지 가게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세트에 이제 엔트리가 발표가 되어가지고 보는데 임동혁 선수가 들어왔어요. 비에나가 무릎 건염으로 좀 빠지고 임동혁 선수가 들어왔는데, 이 임동혁도 엄지손가락이 안 좋아가지고 막 테이핑 이런 뭐 보호대 그런 것도 보호 테이핑 이런까지 막 잔뜩 하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선수를 내보내야 할 정도로 비에나가 안 좋으면은 좀 뭔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고요. 이 무릎 건염은 저도 한번 겪어본 적이 있어가지고 그 체외 충격파 시술을 한번 받아본 적이 있거든요. 아, 정말 그 체외 충격파 시술 받다가 비명을 지를 정도로 정말 좀 아팠던 경험이 있습니다. 자, 이제 외국인 선수가 없는 팀이 바르텍이 버티는 그런 삼성화재를 상대로 얼마나 이제 해낼지가 이제 관건이었어요. 시작부터는 임동혁 선수 공격이 성공한 거는 이제 인상적이었어요. 이제 안 좋은 부분도 좀 있었지만은 그 안테나라든가 뭐 사이드 블로커 그 사이에 그 빈틈 있잖아요. 직선 공격할 때 그 틈을 잘 파고드는 그런 공격은 초반에 좀 인상적인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블로킹, 진지휘 선수 블로킹까지 엮어가지고 1세트 초반에 확 치고 나가는 대한항공이죠. 그렇게 이제 대한항공이 한 두 발짝 세 발짝 앞서면서 첫 번째 테크니컬 작전 타임을, 아니죠, 그냥 작전 타임을 고이진 감독이 불러가지고 한번 들어봤거든요. 근데 고이진 감독 작전이 좀 인상적이에요. 저는 제가 시즌 프리뷰에서도 이 고이진 감독의 공간 배구는 실체가 없다, 말로 하는 것보다 뭔가 실제로 보여줘야 된다, 제가 그런 말을 한번 하면서 고이진 감독의 리더십이 준비가 안 됐다 이런 식으로 제가 비판을 좀 많이 했었는데, 오히려 제가 이 시즌 들어와서 고이진 감독의 작전 타임이라든가 인터뷰를 보면요, 이 감독이 자기 실수라든가 자기 책임을 굉장히 인정을 잘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비판했던 점을 전 반성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그 자기 실수와 자기 실책을 빠르게 인정하고 책임을 지는 모습은 정말 필요하지만 그걸 못하는 감독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고이진 감독은 초보 감독임에도 굉장히 예외였고요. 이제 어떤 부분이었는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바르텍이 약간 공격 타이밍을 일부러 늦게 가져가면서 직선 쪽, 그러니까 그 안테나와 블로킹 사이 공략하는 거를 굉장히 잘한다 이런 말씀 한번 드린 적 있었잖아요. 직선 쪽 진짜 기가 막히게 뺀다고. 근데 이게 다 분석이 됐으니까 그냥 타점 잡고 각 살려서 그냥 때려라 이런 거였어요. 근데 이 작전마저도 사실은 고이진 감독이 처음에 지시했던 건데, 자기의 패착을 빨리 집어치우고 다른 방향을 모색하는 거는, 이거는 지도자로서 선수한테 자기 실수를 먼저 인정을 하고, 야 이거 아니다 우리 딴 거 해보자 막 이런 거잖아요. 이런 철저한 자기 반성, 이런 모습이 고이진 감독이 선수 시절에 뭐 다른 팀한테는 좀 밉상으로 보인 점도 많이 있었지만은 감독으로서의 이런 부분은 저는 정말 칭찬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별개로 지금 삼성화재 성적 자체는 안 좋지만은 감독이 이런 모드로 꾸준하게 팀을 만들어 간다면은 뭐 외국인 선수만 좀 잘 뽑았을 때 치고 올라갈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고요. 경기 초반에는 확실히 임동혁 높이가 인상적이었어요. 이 선수가 이제 어려운 공격인데도 연이어서 성공시키는 장면이 몇 번 나왔고, 바르텍이 영 시원찮았는데요. 1세트부터 이승원 토스에도 약간 문제가 있어요. 토스가요 좀 짧습니다. 그러니까 안테나까지 쭉 뽑아주지 못하고 블로커들이 기다리는 그 위치에다가 딱 공이 힘을 잃고 쭉 떨어지는 그런 토스를 주거든요. 이런 거는 이제 볼꼬리가 짧다, 뭐 볼이 처진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해설위원들이. 딱 그런 케이스라고 보면 되겠고요. 박상하 선수, 올해 박상하 잘하고 있죠. 블로킹 1세트에 2개 걷어냅니다. 정지석 하나, 임동혁 공격 하나. 이러니까 이제 기세를 좀 더 꺾을 수가 있잖아요. 올 시즌 박상하가 확실히 감이 괜찮아요. 몸 상태는 이제 어떤지 모르겠는데
뭐 잔부상이야. 다들 많은 선수들이 겪고 있죠. 근데 경기 뛰는데 좋은 모습이 나오는 걸로 봐서는 뭐 허리 부상도 있었던 선수지만은 그런 거는 좀 많이 회복이 된 걸로 같습니다. 17대 14. 이때 이제 삼성화재가 지고 있는 상황에서 김동영이 원포인트 서버로 들어옵니다. 이 선수가 서브가 굉장히 좋은 선수예요. 대학교 시절에도 강서브로 중부대를 이끌었던 선수잖아요. 그런데 경기를 거의 안 뛰면서 못 뛰면서 서브만 딱 대신 때리러 들어오는 그런 거에는 좀 감이 안 잡혀서 범실이 올해 유독 많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김동영 선수로 승부수를 걸었는데 오히려 점수차가 벌어지니까 뭐 대한항공이 외국인이 없는데도 충분히 이런 상대방이 못하는 점들을 잘 엮어가지고 1세트를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삼성은 아쉬워요. 바르텍이 계속 부진한 모습이 보입니다. 기복도 있어요. 경기 내에서 기복을 보이고 전체적으로는 좀 부진한 모습, 경기별로 보면은. 이거는 삼성화재는 아무래도 그 외국인 트라이아웃으로 다시 시계를 돌려서 아쉬운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때 좋은 리스트에 좋은 선수들이 많았음에도 또 삼성화재가 외국인 픽 순서가 두 번째였잖아요. 그렇게 좋은 순서를 뽑았음에도 전혀 알려지지 않은 이런 바르텍이라는 선수를 뽑아서 초반에는 리그 초반에는 뭐 피지컬과 타점을 이용해서 재미를 봤지만 그게 분석이 당하면서 점점 어렵게 가니까 참 아쉬울 수밖에 없죠. 그 부분이. 2세트는 1세트에 교체로 들어와가지고 아예 조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2세트는 아예 이제 신장호가 스타팅으로 나와요. 그리고 2세트에는 아주 좋은 활약 보여줍니다. 공격 7번 시도해가지고 득점 6점. 그러니까 이 선수가 중부대 시절 잘 했었거든요, 사실은. 근데 십자인대 부상 때문에 드래프트를 1년 아예 늦게 나오고 그래서 순위가 밀렸어요. 뭐 십자인대 부상, 다른 데도 아니고 십자인대 부상이니까 아무리 뭐 대학교 때 어느 정도 보여준 게 있다고 하더라도 앞순번에서 뽑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이제 삼성화재가 4라운드에서 이제 뽑았잖아요. 그때 신진식 감독이었는데. 그랬는데 이 선수가 작년에는 안 그랬다가 올 시즌에 살을 쫙 빼면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서 나타났어요. 작년 사진 한번 뭐 찾아보셔도 될 거예요. 작년 영상이나 지금하고 비교해 보시면요, 그 얼굴 그 턱선이 장난이 아닙니다. 이 선수는 아무래도 그 감량 결과가 좀 좋게 나타난 것 같아요. 시작부터 전위 레프트 퀵오픈 공격이 퍼가 실리게 쫙 들어가요. 이런 걸 보면은 공격에는 확실히 재능이 있습니다, 이 선수가. 그 다음에 언젠가 비디오 판독 나오고 또 막 비디오 판독 가지고 고이진 감독이 막 이의를 제기하잖아요. 고이진 감독이 이런 부분이 이 선수 시절과 겹쳐져서 계속 떠올라요, 팬들 머릿속에. 저도 그렇고. 이 고이진 감독이 선수 시절에도 조금만 판정이 애매한 게 있으면은 심판한테 쫓아가가지고 막 이의제기 하던 모습이 많이 있었거든요, 어필하던 게. 이게 감독 되어서도 계속 그러니까 지난번 10월 언제였냐 그때요, 첫 V 클래식 매치였죠. 현대캐피탈하고 할 때. 그때도 뭐 더블 컨택이니 아니면 뭐 캐치볼 반칙이니 이거 가지고 굉장히 어필이 컸었는데 이번에도 그러거든요. 비디오 판독 다음에 이게 나오면은 이거는 진짜 바로 사실은 퇴장시켜야 돼요. 야구처럼. 야구는 비디오 판독에 이의 제기하면요 그냥 퇴장입니다. 저는 배구도 좀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초반에는 오히려 1세트와는 다르게 대한항공 공격이 잘 안 통합니다. 근데 이럴 때 강팀들은 자기들이 공격이 안 풀렸을 때 확실하게 뭔가 1점을 따내오면서 분위기를 좀 환기시킬 수 있는 그런 패를 한두 개씩은 갖고 있거든요. 대한항공은 그게 뭐냐면은 정지석 선수 파이프예요. 이런 걸로 다시 포인트를 뺏어 오죠. 이게 강팀이에요. 그 이후에 대한항공이 한 3번 연속인가 계속 파이프를 때리는데도 삼성이 전혀 못 막아요. 그만큼 파이프를 잘하는 팀이고 이래서 강팀인 거고, 또 강팀이 되려면 후위에서 이제 레프트 선수가 파이프 공격 이거를 반드시 갈고 닦아 놔야 됩니다. 이번 세트에도 좀 라이트 쪽으로 가는 이승원 토스는 좀 짧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바르텍도 부진하지만은 이승원 토스가 좀 짧으니까 아무래도 바르텍이 타점이나 각을 제대로 살릴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이 좀 보였습니다.
자, 뭐 블로킹에 걸리는 타이밍이었지만 이제 뭐 그런 건 하나 있었어요. 바르텍이 완전히 블로킹에 걸리는 타이밍이었는데 직선으로 살짝 돌려가지고 사이드 블록과 팔뚝을 싹 스치면서 옆으로 지나가면서 코트에 꽂히는 게 하나 있었거든요. 이런 거는 정말 바르텍이 좋은 스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굉장히 고난이도의 그런 공격 기술이기 때문에 한 경기에 이런 거를 자주 바라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옛날에 이거를 귀신같이 했던 선수가 삼성화재에 있었던 그로저 선수죠. 정말 그 직선 쪽에 조금만 틈이 있어도 그 사이를 파고들어서 공격을 성공시키는 모습 여러 번 기억이 납니다. 2세트는 근데 뭐 신장구가 다 했어요. 정말 좋은 모습 보였고요. 뭐 퀵오픈이면 퀵오픈, 뭐 시간차, 뭐 파이프,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더라고요. 이승원하고 얼마 이렇게 맞춰보진 않았을 텐데 느낌이 좋습니다. 호흡이 잘 맞아요. 반면에 이제 임동혁은 공격 후에 그 관성을 이기지 못하고 이제 몸이 움직이는 게 있으니까 네터치 이런 게 자꾸 나오고 황경민한테도 원블로킹 걸리고 공격이 잘 안 통하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근데 임동혁이 제가 봤을 때는 스윙이라든가 몸의 움직임이 굉장히 커요. 이 선수가 좀 간결하지 못하고 정말 좀 육중하게 날아오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이러다 보면 좀 체력 소모가 빠릅니다. 지난번 코보컵 때 결승전 모습도 좀 그런 장면이 좀 있었고요. 후반으로 갈수록 조금 체력적인 모습을 보여요, 이 선수가. 한창 어린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는 이 선수가 본인의 그런 뭔가 스태미너 이런 부분보다는 좀 움직임, 폼 이런 거를 좀 간결하게 해야 할 필요성이 조금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뭐 곽승석도 블로킹에 걸리고 뭐 임동혁도 공격이 안 먹히니까 나중에 뭐 임재영 선수가 한번 나오잖아요. 임재영 선수는 지금 뭐 라이트 백업에 백업 뭐 이렇게 쓸 모양인데 뭐 임동혁 나가고 임재영이 들어오면서 사실은 2세트는 끝났다고 봐야겠죠. 결국은 이제 리시브도 2세트에 준수했던 대한항공이 맥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거는 해결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 다른 팀 같은 경우 이번에 요즘에 잘 나가는 팀 KB라든가 OK 금융그룹 보면요, 리시브가 잘 안 됐을 때도 그거를 OK는 빠른 2단 연결 같은 토스로 어떻게든 최대한 블로커를 떨어뜨려서 점수를 따내는 스타일로 가고 있고, 아니면 KB같이 그냥 외국인의 피지컬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그런 모습도 있는데, 대한항공은 이게 이제 비에나가 부상으로 빠지고 임동혁도 부진하면서 아무것도 안 됐던 거예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쉽죠. 임동혁이 공격 효율이 뭐 8%?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근데 2세트는 뭐 신장호가 정말 4라운더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1라운더 못지않게 좋은 활약을 했던 거고요. 대한항공은 해결사가 없었다는 그게 가장 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3세트는 또 분위기가 바뀌어요. 김정윤 첫 서브에 어쩔 수 없다고 쳐도 이 선수가 워낙 서브가 약하고 리시브를 대한항공이 잘 받아서 좋은 세트 플레이로 성공시키는 거, 뭐 이건 어쩔 수 없죠. 이제 그 다음에 공격이 이제 신장호 선수가 네터치 공격하다가 너무 토스가 붙어가지고 공격하다 내려오면서 이제 네터치 범실, 그 다음에 바르텍 공격 범실, 그리고 그 다음에 신장호 공격이 또 차단이 되면서 시작하자마자 4대0이 되지 않습니까? 이제 이렇게 공격을 첫 서브는 김중현 그거 빼고 공격 3번 하는 과정에서 레프트 신장호한테 가는 토스 2개가 다 문제가 있었어요. 하나는 너무 네트에 붙었고 하나는 너무 짧고 낮았던 거. 그 다음에 이제 이수왕 선수가 서브 에이스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신장호가 워낙 리시브를 못하니까 황경민이 대신 받게 하려고 신장호를 아예 레프트 사이드라인 바깥 근방까지 밀어냈어요. 그 상태에서 황경민이 들어왔는데 둘 다 우물쭈물 안 받아가지고 사단이 난 거예요. 이수왕한테 서브 에이스 주면은 이런 세트는 이기기가 어렵죠. 이거는 이제 한전이 러셀 데리고 할 때도 쓰는 포메이션이고, 리시브 안 좋은 레프트 가진 팀들이 종종 쓰는 2인 리시브예요. 앞으로도 좀 이런 모습은 대놓고는 아니더라도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여러 팀들이 쓸 공산이 있어요. 이런 거는 이제 이게 안 통합니다. 조금만 서브를 신경 써서 넣을 줄 아는 선수를 만나면은 좋은 결과가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다른 서브는 몰라도 이수왕처럼 약한 서브라면은 신장호가 직접 받았어야죠. 근데 아마 지도자들은 반대로 생각할 겁니다. 약한 서브일수록 얼마든지 2인 리시브로 커버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이거는 저는 뭔가 좀 거꾸로 가는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장호 공격 또 걸려서 반격 허용하고, 바르텍 공격 때에는 괜찮던 그 라이트 백토스마저 길이가 짧아서 각이 안 나와가지고 바르텍이 블로킹에 걸리죠. 7대0. 그 다음에 또 8대0까지 돼요. 이런 세트는 절대 못 뒤집죠. 그러니까 초반에 이 3세트는 초반에 바르텍과 신장호 범실 두 개에다가 블로킹 하나 걸리면서 진짜 삼성화재가 전혀 공격을 풀어갈 수 있는 실마리를 못 찾았고 거기서 망했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대한항공은 뭐 정지석 파이프라든가 이런 걸로 어떻게든 안 풀릴 때에도 활로를 뚫을 수 있는 패를 가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삼성화재는 이런 게 없습니다. 있어도 좀 부정확해요. 그런 면에서 3세트는 그냥 그 팀의 역량 거기서 끝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리시브야 뭐 항상 삼성이 문제였죠. 4세트는 이쯤 되면은 사실은 대한항공 여기서 끝내야죠. 그런데 분위기가 또 바뀌어요, 진짜. 이런 경기는 보는 입장에서는 주고받으니까 뭐 재밌을지는 모르지만은 경기 뭐 수준이나 뭐 질적인 측면에서 보자면은 여기서 점수를 승점 3점을 확보 못한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거죠. 초반에는 좀 뭐 비슷비슷하게 갑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한 선수 서브 에이스가 나오거든요. 이 장면은 좀 삼성화재가 여러 번 좀 반성을 해야 될 만한 장면이었어요. 박지훈, 신장호 둘 사이에 딱 한 선수가 서브를 넣어가지고 여기서 에이스가 나오는데, 신장호 이 선수가 원래 대학 때도 리시브를 많이 안 받던 선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한테 완전 앞으로 오는 게 아니라 좀 자기 옆으로 오는 거는 미루는 게 습관이 되어 있어요. 좀 애매하죠. 근데 박지훈 선수도 이제 신인이라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둘 사이에 떨어뜨려 놓으면 둘 다 서로 미루는 거죠. 이제 사실 리베로가 받는 게 맞습니다. 둘 사이에 딱 비슷하게 온다면은. 바르텍은 그래도 4세트에 조금 사라지는 게 좋은 모습을 보였고요. 이게 그래도 경기를 풀세트로 끌고 갈 수 있는 원동력이 돼요. 전체적으로 이제 삼성은 어린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플레이를 뭔가 자기가 스스로 하겠다, 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주도적으로 코트 내에서 뭐 먼저 나서겠다 이런 모습이 좀 안 보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두 선수가 리시브를 서로 미루는 거라든가, 황경민이 어려운 볼을 리바운드 공격하려고 살짝 그냥 블로킹 손에다 넣어서 다시 자기 진영으로 넘어오게 한 거를 이승훈이 처음 받아내는데 2단 연결을 아무도 안 해요. 서로 미루는 와중에 공이 한복판에 그냥 툭 떨어지잖아요. 이런 거는 진짜 안 좋은 실수죠. 근데 이때 멤버가, 코트에 있던 멤버가 황경민, 이승원, 바르텍, 신장호 이런 선수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윤, 박상환 이 센터 두 명 제외하면은 다들 유니폼 입은지, 삼성 유니폼 입은지 얼마 안 되는 선수들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이런 호흡 면에서는 어려움이 있고, 이런 엉성한 모습은 아무래도 삼성에서는 좀 지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좀 더 호흡을 맞추고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차츰 줄여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이런 거 하나 나오면요, 팀 분위기가 갑자기 세져요. 자, 8대 7에는 곽승석 서브 에이스도 똑같아요. 이런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황경민, 신장호 둘 사이에 서브가 들어오니까 서로 둘 다 미루다가 에이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연찮게 또 대한항공이 아니라 삼성화재가 운이 좀 따르기 시작하죠. 신장호가 서브 좋다는 거야 뭐 다들 아시는 거고, 그런데 서브가 강 서브가 들어가서 선수가 리시브를 못 받고, 이게 나가는 거는 다음에 잘 받아야지 이렇게 되는데, 신장호의 첫 서브가 네트 맞고 살짝 떨어뜨려 가지고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그런 위치로 갑니다. 이런 건 진짜 운이죠. 운이 따랐던 거예요. 그 다음은 이제 곽승석 선수가 못 받은 그런 에이스가 나왔고, 신장호가 이제 기복은 좀 있지만은 공격이라든가 서브 이런 면에서는 지금 V리그에 있는 좀 20대 한 초중반 레프트 선수들, 이런 선수들 사이에서는 확실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다만 리시브가 안 좋은 거는 이 선수 두고두고 발목을 잡을 것 같아요. 작전 타임으로 한번 산틸리 감독이 끊어갑니다만은 계속 신장호 강서부가 위력을 떨치면서 제대로 리시브가 안 된 거를 억지로 곽승석이 후위 공격을 하려다가 아웃이 되고요. 정지석 공격은 블로킹에 걸리고,
임동혁도 이 4세트에 잘 통하지 않으면서 이 신장호 서브 타임이 오히려 바르텍보다 더 삼성화재에서 가장 강력한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바르텍만 좀 제 몫을 해줬으면은 삼성화재가 정말 좋은 결과가 날 수도 있었을 텐데 그게 조금 아쉬운 대목이죠. 임동혁도 뭐 블로킹에 걸리고 전체적으로 4세트에는 임동혁, 정지석 이 두 핵심 축이 너무 안 풀리니까 4세트에 끝낼 수가 없습니다. 대한항공이 승점 3점을 못 따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승점 3점이라는 거기에 너무 집착을 해서 몸이 좀 무거워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였어요. 갑자기 어떻게 3세트하고 4세트에 이렇게 경기력이 달라지지? 뭐 계속 의문이 들 정도였으니까. 오히려 바르텍이 이제 4세트 들어와가지고 힘을 내죠. 바르텍도 서브 에이스가 터지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4세트에만 삼성화재가 서브 에이스를 3개를 때려요. 4세트 초반까지만 해도 1, 2, 3, 4세트 합쳐가지고 서브 에이스 개수가 7대 0인가 그랬습니다. 확실히 대한항공이 앞서 나가는 부분이었지만은 삼성도 서브가 살아나면서 다시 경기를 마지막 세트까지 끌고 가는데 성공하죠. 근데 이 모습만 갔으면 딱 좋겠는데 삼성화재가. 자, 이제 운명의 5세트 시작은 뭐 삼성이 좋았습니다. 임동혁 선수가 시작부터 어택라인 침범 반칙을 해주는 바람에 분위기는 좋았어요. 그런데 정지석 선수 서브 에이스가 이 한 방으로 완전히 분위기를 가져와 버려요. 처음에는 이제 뭐 이때 리시브에서 실수를 한 선수들이 뭐 신장호가 좀 많이 허용했고 그 다음에 이제 박지훈도 좀 허용을 했잖아요. 근데 박지훈 리베로는 저는 좀 너무 많은 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너무 부담이 커요, 이 선수가. 왜냐면은 본인도 얼리로 나온 신인이라 정말 자기 앞가림 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 선수 옆에는 항상 리시브 못하는 레프트가 한 명 끼어 있다는 거예요. 즉 1인분 하기도 버거운데 1.5인분을 해내야 되는 그런 실정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일단 신장호가 자꾸 에이스가 터지니까 그쪽에서 고유진 감독이 작전 타임을 끊고 리시버 셋이서 비슷하게 공간을 나눠서 이제 지키는데 여기서 또 에이스가 또 나와요. 이번에는 그 정지석 선수가 서브를 짧게 떨어뜨리죠. 자기가 강 서브를 넣는 걸 다 아니까 선수들이 한두 발짝 뒤로 물러서 있었거든요. 받으려고. 그래서 그런 그 중간에 네트와 리시버 간의 틈을 노리는 짧은 서브로 또 에이스를 만들고요. 신장호가 이제 리시브가 실패를 자꾸 하니까 약간 박지훈이 좀 도와주려고 옆으로 붙습니다. 그랬더니 정지석이 또 오른쪽 사이드라인 쪽 박지훈 쪽 서브를 공격을 해가지고 거기서 박지훈 선수가 또 못 받아가지고 뭐 거기서 경기 끝나죠. 뭐 그러니까 이거는 삼성화재의 리시브가 안 좋은 거는 모든 팀들이 다 알아요. 본인들도 알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어찌어찌 버티고는 있었던 거고 리시브에서 뭐 줄 건 주더라도 뭐 바르텍이라든가 뭐 신장호라든가 아니면 강 서브 또 정성규도 강 서브를 가져왔고 이런 걸로 좀 점수를 빼앗아 왔던 거잖아요, 지금까지. 그런데 이제 아예 그런 거를 커버할 수 없을 정도로 5세트의 정지석 서브 연속 서브에 완전히 팀이 무너지면서 그냥 시스템 전체가 붕괴가 된 겁니다. 아쉬운 대목이었죠. 반대로 대한항공은 자기들이 가진 패가 많아요, 정말. 정지석 파이프 공격, 곽승석도 언제든지 파이프를 때릴 수 있고 비에나가 없지만 임동혁이라는 좋은 라이트 백업 선수를 보유하고 있고 또 기본적으로 리시브가 좋은 팀이지만 뭐 쉽게 안 될 때에는 본인들도 강서브로 본인들이 가진 강서브로 상대팀을 흔들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장점들을 두루두루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게 결국 어렵게 갔습니다만 결정적인 상황에서 점수를 많이 가져오면서 승점 2점이라도 아쉬운 대로 챙길 수 있었던 그런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삼성은 좀 바르텍이 안 좋았고 이승원 토스 범실도 좀 알게 모르게 있었어요. 뭐 좀 들쭉날쭉했어요, 길이가. 어느 정도 그래도 신장 활약으로 위안을 삼아야 될 정도? 이 정도밖에 없고요. 저는 이 팀이 리시브가 안 좋을 수는 있는데 좀 정도껏 안 좋아야 되는데 너무 안 좋아서 아예 세트를 날려버리는 상황이 나오는 거는 이거는 어떻게든 좀 뭔가 수습을 해야 됩니다. OK 금융그룹 같은 경우는 이거를 대비해서 리베로 한 명을
리베로 유니폼이 아닌 일반 유니폼을 입혀놨다가 급할 때는 투 리베로를 기용을 해서 어떻게든 리시브 하나는 잘 받아서 세트 플레이로 뚫고 나가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저는 삼성화재도 이런 모습이 좀 필요하다고는 보거든요. 근데 백업 리베로가 사실상 없어요. 이지서 한 명인데 이 선수도 리시브 쪽에는 영 자질이 없는 선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좀 트레이드를 통해서라도 좀 남는 리베로를 좀 구해와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또 고이진 감독이 트레이드에 또 일가견이 있지 않습니까? 자, 저는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비타민 V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우리카드와 OK금융그룹 경기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